얼마나 지금 조합 사업에 직무상에서.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대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지 좀 저도 이렇게 마음에 잘 와닿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합 내지는 요 상가위원회에서 다 잘 사업은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관련된 분쟁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요 둔촌 주공 관련해서 좀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지금 자문과 소송 업무를 좀 진행을 해드렸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상가 내부에서 좀 분쟁이 있는 걸로 저희도 좀 이제 전달을 받고 그래서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을 좀 아마 오늘 주최하신 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실 것 같은데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그 질의 접수된 사안 중에 첫 번째, PM사가 조합원들에게 3월 22일 총회에서 상가 대표단체를 변경하면 PM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되므로 아파트 조합원의 재산, 즉 아파트나 토지 등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합 또는 조합원 재산의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변호사님의 법률적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요 가압류 처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해서 기존에 진행됐던 상가와 조합 사이의 관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상가와 조합 사이에는 예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상가 독립 정산제라는 형식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 상가가 제가 알고 있기에도 둔촌 주공이 상가가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고 각 단지별로도 좀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 이제 좀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약정을 체결했는데 그 약정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상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게 적법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상가 조합원의 단체를 형성을 하시면 그 단체가 적법성을 갖게 되고 조합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승인해주는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들이 단체 과반수 이상의 총의를 모아서 단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합에서 반대를 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찬성을 했다고 문제 삼는다거나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기존의 상가와 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독립정산제 약정에 맞지 않는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려면은 금전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즉, 가압류 채무자,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합이 되겠죠. 조합을 상대로 PM사가 받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PM사 입장에서 주장하기로는 나중에 조합과 상가 사이의 정산함, 정산 대금을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산금이 발생을 하려면 정산이 실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가의 사업비 자체가 정산 순위에서 가장 제일 밑에 있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상가 공사비라거나 용역비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앞선 순위에 있고 제일 마지막에 PM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순서대로 하다 보면 끝에 가서 금액이 얼마가 남을지 과연 남기는 할지 요거 자체에 지금 사실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확인이 돼서 구체적인 채권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가압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압류가 일단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손해배상 채권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에서 상가 조합원 단체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채권이 발생을
이거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PM사에서 가압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일반 분양이 되는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가 신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등기가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압류라는 게 등기에다가 가압류 되었다는 거를 등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주택법에 따르면 일부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사기간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될 때까지는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 또는 저당권 등의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지금 만약에 일반 분양분 내지는 아파트 또는 그 상가의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주택법이나 이런 거에 따를 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상가 PM사가 조합 명의로 되어 있는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법률적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설명드렸던 건 이제 가압류라고 해서 가압류는 이제 금전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가능한 내용이고 가처분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내가 뭐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가령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매수인이 이제 매매 물건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는 그런 처분금지 가처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제 기억에는 조합하고 PM사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협약서에서 상가 물건 중에 미분양 물건을 이제 PM사에게 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이유로 가처분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적용되려면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분양분을 가져간다는 것이 PM사가 자기네들이 받을 것을 사업비 대신해서 대물변제 형식으로 그 미분양 아파트를, 미분양 상가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분양 상가를 가져가겠다라는 취지인데, 앞서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그게 일단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PM사가 가져갈 돈이 있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가압류보다 한 단계 더 필요한 것이 실제 양 당사자 사이에 미분양 상가를 통해서 대물 변제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해당 조항은 아마 나중에 뭐 공유해 주실 수 있겠지만 금전 또는 이제 상가 미분양분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게 선택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바로 PM사가 가처분 물건을 죄송합니다. 미분양 물건을 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전에 이제 질의된 사안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상가 PM사가 조합 또는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가압류나 미분양 상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PM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님의 법률적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결론적으로는 부당 가압류나 부당 가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거로 인해서 가압류된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가압류나 가처분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만을 일단 보고서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인이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외하고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서 이제 가압류를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압류 이의 또는 가처분 이의를 통해서 이제 채무자가 다투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이긴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본안소송을 통해서 실제로 채권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금전 채권이라거나 뭐 아니면은 가처분의 이제 채권이 되는 집행채권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면 나중에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손해들, 가령 뭐 여기서 만약에 미분양된 물건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해서 그게 분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PM사에서 좀 더 뭔가 확실하게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조합의 사업비 통장이나 이런 계좌들을 가압류해서 조합이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돼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그 손해에 대해서 부당 가압류, 부당 가처분을 이용을 해서 배상을 구하게끔 그 배상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부정 권리나 그 가압류나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추후에 부당 가압류로 인정을 해서 PM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물게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